네, 2부의 첫 코너 주도 섹터 공략입니다. 이 시간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 골머리 좀 앓고 있습니다. TSMC도 그랬고 뭐 한미반도체도 실적 나무랄 데 없이 너무 좋았었는데 오늘 반도체 분위기가 왜 이런 것인지 여러 가지 또 뭐 노이즈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평가 부탁드릴게요. 일단 어저께 TSMC 실적이 13시가 나왔죠. 네. 잘 나왔습니다. 마진도 좋았고 매출 좋았고 뭐 3나노 공정 확대가 많이 됐고 참 두말할 필요 없이 TSMC 자체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4분기 실적까지. 그런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캐펙스 투자에 있어가지고 적극성을 띄지는 않았어요. 캐펙스 투자를 왜 TSMC 실적 나오는데 캐펙스 얘기를 하냐면은 TSMC가 캐펙스 투자 많이 할 수 있다, 증가된다고 만약 그랬으면은 그게 의미 있게 얘기했으면은 다른 반도체 업체한테 어떤 의미냐면은 수요가 좋구나. 다 같이 좋다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캐펙스 줄인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저서 말씀드리면은 3분기까지 캐펙스를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한 180억 불 했어요. 얘네 기준으로. 근데 4분기 때 120억 불 정도 플러스 알파예요. 그럼 많이 한 거잖아요. 분기별로 60억 하다가 갑자기 4분기에 120억 불 플러스 하면 연간 전체로 300억 불 플러스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작년에 300억 불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슬라이틀리 많이 한다는 거고 3, 4분기까지보다는 4, 4분기 많이 하겠다는 건데 회사의 가이던스가 300에서 350억 불이었어요. 뭐죠? 가이던스의 중간 위가 아니고 중간 아래일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이구나 라고 해석하거나 중립적으로 기껏해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제가 중립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년도는 아직 모르는 건데 올해가 300억 불 약간 넘는 그 숫자인데 내년은 뭐 업황이 좋으면 좀 더 하겠지 이 정도의 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업계 전반의 수요에 대한 자신감 내지는 그런 거를 어떤 유도하거나 인식하거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TSMC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좋은 건 있었죠. 얘네들도 AI 쪽에 그 수요가 좋아서 extremely robust한 했어요. 이거 정확한데 아주 극하게 아주 강하다 이런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정량하면 안 되죠. extremely robust한 좋은 거긴 한데 우리가 얼마 전에 8월 초에 그런 얘기 비슷하게 들었죠. 엔비디아의 그 젠슨님께서 어디 회의에서 인세인 미친 수요다 얘기했잖아요. 한번 좋은 걸 맞았어요. 그럼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I 말고 다른 쪽 전반적으로 좀 더 좋은 분위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실망한 건 아닌데 그냥 뭐 그저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TSMC 자체는 판타스틱했지만 F가 판타스틱, 패빌러스지만 다른 그 전반적인 거를 확대를 많이 시키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좋은 특별한 코멘트가 있지는 않았다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미국장에서도 보시면은 주가가 가다가 다른 종목들이 별로 안 가거나 일부 장비는 더 빠졌잖아요. 조금, 그렇죠. 이제 한국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 그 3시부터 또는 실적이 3시 이전에 나왔죠. 한 10분, 15분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막 날아갔던 거 그거는 다시 침착하게 돌려놓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거보다 오늘 더 빠졌다 그러면 그 더 빠진 거, 어제보다 오른 거 더 빠진 거는 뭔가, 그거는 연구해 볼 필요 있지만 TSMC 자체에서의 임플리케이션은 그렇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가가 어저께 막판에 막 올라갈 정도의 그런 건 없었다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TSMC 잘 된 거는 3나노 잘 되고 한 거는 이게 말씀드릴게요. 얘네가 엔비디아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에요. 실적이. 3분기 실적 좋잖아요. 그게 엔비디아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잘 됐을까요? 실적이 좋은 거는 인텔하고 애플 때문입니다.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분기 7, 8, 9월 달은 애플이 오더를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잘 팔리는 팔렸는데 애플의 스마트폰이 계절적으로 오더를 받아서 생산해서 출하하는 그 시기가 3분기였기 때문에 애플의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쪽 매출이 16% 증가됐고 그리고 이게 3나노거든요. 얘네 3나노 아주 돈 많이 버는 거. 그 다음에 인텔의 신제품 루나 레이크라는 게 CPU 있는데 그게 3나노미터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힘들죠. 인텔이 힘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돼요? 투자를
줄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장비업체 ASM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는 앞으로 투자를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줄인다는 거고 네. 지금 당장에 생산하는 거에 대한 오더는 준 거예요. 누구한테? 저기 TSMC한테. 네. 그러니까 당장에 오더를 받는 거, 인텔이 힘들다고 당장 오더 받은 거, 당장에 아이폰이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오더를 받은 거, 당장에 받는 거는 TSMC가 수혜가 맞아요. 그게 3만 원 딱 정확히 지켰기 때문에. 하지만 향후 인텔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애플이 잘 팔릴지 그런 전망에 해당되는 것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코멘트는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중립적이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TSMC의 파티에 우리 반도체주가 좀 초대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오늘이기도 원래 초대받지 한데. 않는 거예요. 아, 원래 3분기 실적에 네. 초대받는 게 아니고 네. 가이던스에서 우리한테 있을까 하는데 네. 가이던스라는 것은 캐펙스. 네, 네. 캐펙스가 특별히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립이다. 네. 그다음에 얘네가 4분기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거든요. 네. 4분기 가이던스 좋은 거는 엔비디아 블랙엘이 맞아요. 근데 엔비디아 블랙엘이 좋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요. 네, 네. 썸띵 뉴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막판에 오른 거는 그거는 과했고 조그만 종목들은 너무 많이 과했다. 이렇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또 어제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내리기도 해서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4분기 가이던스 이야기 조금 더 해볼 텐데 어쨌든 그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신제품 블랙엘. 엔비디아 네. 블랙엘 잘 나와서 4분기에도 성장이 매출 기준으로 한 10% 초반? 네. 그리고 마진도 안 빠지고 그건 좋죠. TSMC 좋아요. 네. 그 주가에서 PER이 내년에 네. 이렇게 하면 PER이 20배다 20배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마진이 40% 50% 되는 회사가 성장이 15% 정도 되는데 PER이 20배 초반이나 20배 안 된다 그러면 안 비싸죠. 그러니까 어저께 10% 올라간 건데 그건 맞는데 네. 그럼 TSMC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같이 가는 거는 그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TSMC 밸류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밸류 평가를 좀 잘 받는다면 그래도 다른 반도체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영향이 나쁘게 주죠. 네. 왜냐 TSMC 사는 게 낫죠. 다른 거 안 사면 되는 거니까. 그냥 TSMC만 그러니까 봐야 TSMC가 된다. 네. 주가 올라가는 그 요인이 네. 우리에게도 다른 업체와도 네, 똑같이 네. 가면은 같이 올라가는 네, 거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TSMC의 독주다. TSMC가 바뀌어서 PER이 아까 네, 25배, 23배 이렇게 되면은 네. 대한민국 장비 중에 20몇 배 다는 거 사겠어요? TSMC 23배 사겠어요. 일본의 네, 뭐 네. 디스코 같은 장비 업체가 네. 글로벌 넘버 원인데 네, 걔네들도 PER이 23배면 어느 거 사겠어요? 1300조 네. 되는 TSMC 사겠어요? 한 40조 되는 일본 장비업체 사겠어요? 한국에 있는 10조 이하짜리 20몇 배 주식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잘못했다는 게 전혀 아니고 네, 네, 아닌데. 선택할 여지가 많다는 거라는 것이 네. 우리한테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네요. 수급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국내 반도체주들이 좀 부침을 겪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이죠. 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일본의 칩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디스코. 최근에 성장세도 대단한 것 같고 NH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있었어요. 네. 생성형 AI향 수요 확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내에 미친 영향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사가 있겠죠. 네. 디스코는 35조니까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은 보통 10몇 조가 네. 판매가 제일 높으니까 우리보다 한 3, 4배 높은 거예요. 디스코는 글로벌 1위예요. 70%. GP 마진이 70%고 영업이익률이 40% 중반입니다. 네. 아까 TSMC가 영업이익률이 40% 중반이잖아요. 얘는 40% 중반이에요. 네. 한 20% 성장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PER이 얼마인지 아세요? 25배예요. 좀 주가가 너무- 네. 아니죠. 아까 우리나라 TSMC 나왔을 때 주가가 40% 빠졌어요. 네. 그럼 일본에 있는 비슷한 밸류에이션 일본 주식 사 한국 주식 사시겠어요?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 주식이 더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장률이 아주 높게 우리도 더 완전 1등이에요.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후보군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디스코하고 경쟁하는 측면에서는 이오테크닉가 경쟁을 해요. 네. 근데 오늘 빠졌겠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이오테크닉스가 내년도 PER이 한 21배 돼요. 23배, 21배. 우리가 특별히 매력적이진 않죠. 그건 문제예요. 수급에서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네. 한미반도체 오늘 빠진 걸 좀 이따 말씀드릴 한미반도체는 다른 얘기죠. 네, 한미반도체 아쉬운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노이즈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TSMC나 디스코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장비가
뭐 특별히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건 했는데 한반도는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또 다르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좀 다른 이슈가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말할 것 없이 너무나 긍정적이긴 했지만 또 말씀해 주신 노이즈 오늘 좀 제일 핫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네. 그것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다음 주에 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는 네, 상황에서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주목할 만한 포인트까지 궁금하네요. 한미반도체는 실적은 잘 나왔죠. 네. 990억, 마진이 47%예요. 아까 TSMC 디스코 얘기했는데 한미반도체가 마진이 47%면 탑이죠. 네. 제일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오늘 어저께 사이 노이즈는 그 한화, 네, 네. 한화의 계열사가 네.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네. 여전히 탈락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한미반도체가 독점이 아니다, 네, 네. 이다, 시간이 아직 남았다, 뭐 이런 설왕설래하는 거잖아요. 계속 나오죠. 정확한 거는 아직 하이브리드 본딩이 그 삼성 하이닉스가 채용한 건 아니니까 네, 네. 채용하려고 저울질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여기가 부족하느냐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봐야 돼요. 그런 노이즈가 나올 때는 불안하니까 안 사겠죠. 네, 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게 희석시키는 효과입니다. 네. 그게 어떤 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양쪽이 그렇게 얘기하고 주인이 누구죠? 하이닉스가 결정해 주는 거니까 네, 네. 하이닉스가 나중에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네. 그게 불확실성이죠. 어저께 그것이 한미반도체가 다 독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게 아니다라는 네, 네. 그 어떤 분위기라면 그것만큼 좀 과하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 실적도요. 애널리스트가 제일 최근에 예측한 거 오늘 나온 리포트 말고요. 갑자기 30만 원, 16만 원 네, 네. 말고 최근에 리포트 쓴 친구가 한 거는 예측 대비 많이 좋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나왔어요. 근데 아쉬운 게 3분기가 찼다 보니까 4분기 출하가 약간 내년으로 미뤄진 게 있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약간 뭐지? 라는 그 정도 실망감이 있어서 어제 TSMC 때문에 올라간 거면 그 정도 빠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화의 그런 노이즈가 어느 누구도 베리파이 해줄 수 없는 노이즈가 마치 삼성전자의 콜 나고 안 나고 맨날 그 1년 내내 끄는 것처럼 네, 네. 이것도 자칫하면은 네. 하이닉스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노이즈가 있을 거거든요. 그 자체 때문에 PER이 비싸지 않습니다. 내년 실적 기준은 PER이 25배, 4배 이렇게 되는데 아까 누구죠? 얘기한 몇 군데 업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성장성이 높으니까 한미반도체는 뭐 TSMC나 디스코보다 성장이 높기 때문에 마진도 비슷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한미반도체 계속 독점력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23배 이 정도는 싼 거죠. 견줄 수 있어요. 네. 외국하고 TSMC나 뭐 디스코하고 내가 더 매력적이라고 어필할 수 있는데 아까 그 노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과하게 빠질 수도 있고 그것이 오늘 좀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은 너무 잘 나왔지만 말씀해주신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약간 희석시키고 있어서 주가도 좀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 네. 잘 나올 거라고 하는데 네. 투자 포인트까지만 마지막으로 짚어 볼까요? 실적은 지금 다음 주 목요일 아침 9시인데요. 6조 9천억이 평균입니다. 네. 그거 밑으로 많이 빠지면 주가 또 빠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올라가면 괜찮습니다. 네. 근데 괜찮다고 그랬지 이것 때문에 또 사는 건 아닌데요. 지금 4분기 실적 전망이 한 7조 6천억이기 때문에 네. 애널리스트가 3분기 실적 보고 네. 이게 7조 후반대인지 8조인지 예측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요즘에 그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랜드 있잖아요. 네, 네. HB 말고 이쪽의 가격이 저항이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일부 애플의 휴대폰에 공급하는 대만의 부품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걔네들 얘기가 어저께 오늘 나온 얘기인데 애플 휴대폰으로 나가는 부품을 9월, 10월엔 잘 팔렸는데요. 네. 11월 달에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라는 코멘트가 지금 네. 어제 오늘 오전 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얼마냐? 내년도 이익이 34조, 30조 왔다 갔다 하는데 반도체 가격 1% 변화할 때 1.8% 변하거든요. 5% 변하면 한 9% 변해요. 그렇게 보면은 역시 목은 20만 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원, 22만 원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네. 하이닉스의 전략이 어떻게 더 간다는지 다음 주 목요일에 확인할 때까지는 그거를 일단 1차적인 목표로 두 번째 목표를 보여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약간 과하게 빠지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레거시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 네, 확인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네요. 기존에 이제 가이던스 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HBM 관련해서 캐펙스 투자 관련된 이야기 또 말씀해 주신 엔비디아 등 여러 가지 고객사의 입장들까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